자, 아까까지 지목까지 했습니다. 우리 토지에 등록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자, 지목하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계 한번 볼게요. 경계. 자, 경계. 경계. 자, 경계 개념적이니까 용어가, 자, 경계란, 경계는 선이에요, 선. 경계는 뭐라고요? 선. 선입니다. 예, 선인데, 어디에 있는 선이냐? 여기에 있는 선이에요. 어디에? 지적 공부에 등록한, 땅에다가 그은 게 아니다. 이해되시죠?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을 뭐라고 한다? 경계. 필지를 구획하는 거예요. 토지를 구분하는 건데, 선인데, 어디에 있는 거고? 지적 공부에 있는 거고, 그건 직선이에요. 뭐라고요? 직선. 자, 요소들이에요. 직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은 우리가 점과 점 간의 최단 거리가 뭐죠? 직선이죠. 점과 점 사이를 최단 거리 연결한 걸 직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곡선은 이렇게 길죠. 그 다음에 직선이고요. 그러면 이 직선은 무슨 점들을 연결한 거냐면 요 점들을 연결한 거예요. 무슨 점? 경계점. 자, 이게 10번지 대이다. 자, 여기에 90번지 도로가 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요게 10번지고, 요 옆에 11번지 전이 있다. 자, 이렇게 볼게요. 그럼 요게 토지죠? 10번지, 11번지 토지잖아요. 그럼 우리 아까 공부한 거 요거. 지번 공부하신 거고, 요거 공부했죠? 지목 공부.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공부하겠다고, 요거. 요 선을 뭐라고 한다? 경계. 그럼 이 경계는 땅에 그은 게 아니라 지적 공부에다가 그은 선이에요. 요 선은 반드시 직선이에요. 곡선은 우리나라 없어요. 반드시 직선이고, 그럼 요 선은 요 점들을 연결한 겁니다. 요 보이시죠? 도형에서 얘기하면 꼭지점. 그 꼭지점을 우리가 토지에서는 뭐라고 한다? 경계점. 자, 한 번 더 읽을까요? 경계란 필지별로 무슨 점들을, 경계점들을 어떻게 직선으로 연결하여 어디에 지적 공부에 들어간 그 선을 뭐라고 하겠다? 경계. 됐어요. 자, 경계 하셨고 넘기시면 돼요. 자, 경계 개념 잡으셨고,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면적. 자, 요 선이 경계였어요. 예, 그러면 요게 뭘까요? 여기 면적이죠. 면적. 예. 그럼 면적이라고 하는 것도 땅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종이 위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측량을 해서 기자들이 측량 자료들을 가지고 지도를 만들어. 그럼 지도에 이렇게 그림이 나오냐고요. 지도에다가 이렇게 선도 긋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토지 모양이 나오냐고. 그럼 이 종이 위에서 그 모양 가지고 면적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땅에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구하는 건? 지적 공부에서 면적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면적은 이 토지의 실제 지표상의 면적이 아니죠. 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이게 지도라고 한다면 이걸 보고 계시면은 이게 10번지 대, 11번지 전 이렇게 있는데 어디가 고지대예요? 고지대, 저지대. 지형을 알 수 있나? 이걸 보고 모르죠. 지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지적도 의미하는 평면도예요. 그냥 위에서 본 거지 지형도가 아니라고. 공법 시간에 막 지형도 이런 말 나올 거 아니에요. 어쨌든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지적법에 지형도란 말 나오면 무조건 X. 공시법 시간엔 지형도란 말 없어요. 지형도라고 하는 건 뭐까지 다 나와. 등고선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입체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그림은 없어. 지적 공부에는 그런 거 없어요. 지적도 의미하다는 그냥 평면도입니다. 되셨죠? 예. 그러면 이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토지의 높낮이 이런 걸 고려한 것이 아니라 그냥 수평면상 넓이입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수평면상 넓이. 현장에 갔더니 자, 여기가 자, 이런 지형일 수도 있죠. 이 앞에 도로가 있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오르막길일 수도 있냐고. 이렇게 오르막길일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10번지고 여기가 11번지일 때 10번지 지표상의 면적은 요거죠. 근데 요 면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 면적을 얘기한 거잖아요. 요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무슨 넓이를 말한다?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자, 뭐가 키워드인지를 보셔야 돼. 자, 그래서 이제 면적 읽어볼까요?
면적이란 면적이란 뭘 말한다? 지적 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되셨죠? 예. 끝. 뭐가 아니고 경사면적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면적의 단위는 뭘까요? 제곱미터예요. 제곱미터. 다 아시는 거. 제곱미터. 근데 우리는 평이란 말이 더 입에 붙긴 하죠. 그럼 옛날에는 평이라고 했어. 옛날에는 토지대장에 몇 평, 몇 정보 이런 거. 옛날에 단위가 보라고 말을 썼어요. 뭐 정보, 담보 이런 말을 썼는데 그것을 요거 메타보로 고친 거예요. 이게 다 75년도에 바뀐 거예요. 우리 아까 기억나시나요? 옛날에는 한자로 집어를 썼다가 지금은 아라비아 숫자로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다 75년도에 대변형이 있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평이었다가 지금 뭐로 한다? 제곱미터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에 기초가 되는 거냐면 이제 나중에 하실 때 그럼 옛날에 토지자는 평으로 썼던 것을 뭘로 바꿨을까? 제곱미터로 바꿔 썼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다 뭐로 써져 있으니까. 제곱미터. 그럼 바꿀 때 오류가 있을 수도 있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오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오류를 지금 발견했다. 그럼 정정을 해요.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정정. 그런 정정은 직권으로 해요. 소유자들이 일일이 신청을 안 해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면적 환산을 뭐 잘못했을 때 이런 말이 나중에 나올 거예요. 자, 어쨌든 현재 면적의 단위는 뭐다? 제곱미터다. 자,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4개 다 하신 겁니다. 자, 기본 개념만 지번하셨고, 지목하셨고, 경계 아까 그림 선이었죠. 선. 그다음에 면적 이렇게 하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3장으로 갈 거예요. 자, 3장. 자, 그래서 우리 아까까지 한 데가 여기였습니다. 아까 요거 한 거잖아요. 자, 이제 요거 하겠다고, 요거. 네, 3장. 제목이 지적 공부. 자, 우리나라의 지적 공부는 총 7개가 있습니다. 자, 7개. 7개를 뭐라고 한다? 지적 공부. 자, 그럼 읽어보시면 토지대장. 일제 때 만든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고? 임야대장 나오고. 자, 그 다음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도 소유자를 써요. 근데 소유자가 여러 명이면 지분도 써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분까지 더 쓰려고 따로 만든 게 공유지 연명부. 그 다음에 아파트 부지다 그러면 대지권 등록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 4개를 우리가 요거는 요 앞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학자들이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요 4개를 대장이라고 불러요. 대장 그러면 지적 공부 중에서 대장 그러면 읽을까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이 토지대장에 있는 토지가 측량해서 그려놓은 지도가 지적도 이렇게 세트라고. 세트. 그 다음에 임야대장에 있는 토지가 측량해서 그려놓은 지도가 임야도. 그럼 도면하면 요 2개예요. 뭐하고 지적도, 임야도. 도면하면 뭐라고요? 지적도, 임야도. 네. 자, 지형 도면은 지적 공부이다. 다시 발음이 좀 생각. 지형 도면은 지적 공부이다. X라니까요. 지금 우리 지적 공부는 법 정의라고 요것만 뭐라고 한다. 지적 공부라고 한다고요. 그럼 지형도 이런 말 없잖아요. 지도하면 뭐하고 지적도 임야도. 연속 지적도는 지적 공부이다. X. 그러니까 모르는 말 나오면 다 X예요. 예, 지도는 뭐하고 뭐만. 지적도, 임야도. 달랑 2개. 지적도, 임야도. 이 2개고. 그 다음에 그림으로 안 나타내고, 지난번에 살짝 말씀드렸지만, 토지의 모양을 좌표로 표시할 수도 있다. 토지의 모양을. 좌표. 토지의 모양을. 자, 여기다 그럴까요? 자, 요게 토지 모양이에요. 요게 토지 모양이죠. 그럼 요렇게 나온 건 그림으로 나온 거죠. 근데 요 토지 모양, 요 사각형 모양을 숫자로 표시할 수도 있냐고. 그럼 우리 옛날에 수학 공부할 때 이게 꼭지점에 좀 토지로 얘기하면 무엇에? 경계점의 위치를 숫자로 표시해 주면 되냐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좌표. 그것을 등록해 놓은 것도 있다. 그걸 뭐라고 한다? 경계점. 끊어 읽으시면 돼. 경계점에 좌표를 등록해 놓은 것도 있다. 이름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래서 1번 경계점은 뭐 5, 이거 2번 경계점은 5, 4고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는요, 토지의 모양을 나타낸 거예요. 이거는 토지의 모양을 나타낸 거예요. 나타낸 건데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숫자로 표시한 거잖아요. 그럼 이 장부는 실질은 도면인데 형식은 텍스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대장 형식의 도면이다 그래요. 이해되시나? 형식은 텍스트로 되어 있으니까 형식은 뭔데? 형식은 뭔데? 대장인데 실질은 모양을 나타낸 거냐고. 숫자로 모양을 나타낸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은 뭐가 된다? 도면이다 해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성질은 무슨 형식이에요? 대장 형식의 도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요 7개 한 번 더 읽을까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요 7개를 뭐라 하겠다? 지적 공부. 요거 말고 나머지는 지적 공부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세트 일체성이라는 말은 세트. 토지장하고 세트로 있는 게 지적도 세트로 있는 거예요. 임야대장하고 세트로 있는 게 임야도. 그 다음에 요것도 있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도시개발사업.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모든 토지들이 이게 있는 게 아니고요. 신도시 이런 데 있죠. 신도시 쉽게 생각하시면 토지가 반듯반듯하게 정리된 데 있잖아요. 예, 그런 동네 만들어주는 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그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토지다. 그러면 요거하고 요게 같이 있는 거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토지다. 그러면 당연히 어디에도 있고 토지대장에도 등록되어 있고 지적도에도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세 개가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토지는 이 지적공부 등록이 이렇게 셋 중에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읽어볼게요. 중동 100번지다. 그럼 중동 100번지가 등록되어 있는 지적공부는 그랬어요. 부천시 중동 100번지가 등록되어 있는 지적공부는 그러면 토지장에 등록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지적도에도 나오나? 중동 지적도에도 중동 100번지 그려져 있다고. 그럼 토지대장 지적도. 중동 산 50번지가 등록되어 있는 지적공부는 산이라고 했어요.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나와. 근데 중동에서 거기가 신도시다. 저 중동 신도시 있잖아요. 그럼 중동 신도시다. 그럼 중동 100번지가 신도시에 있다.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있고 토지대장에도 있고 지적도 이렇게 되어 있다. 되셨죠? 이렇게 일체성이 되고. 근데 중동 100번지가요. 공유야. 공유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같이 소유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붙어서 이게 더 있는 거예요. 말 이해되시죠? 공유지 연명부가 있는 거예요. 공유지 연명부. 그래서 일체성이라는 말이 이렇듯 여러분들이 이제 토지대장 이런 걸 뭐 인터넷에서 뛸 수도 있지만 행정센터 가서 동사무소 가서 토지대장을 띈다. 그러면 그게 공유가 아니다. 그러면 요거만 나와요. 대장 등본을 띄면 토지대장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청한 게 공유다. 그러면 요거하고 공유지 연명부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토지대장 앞에 나오고 뒤에 공유지 연명부가 같이 붙어서 나온다고. 공유지 연명부만 있을 수는 없죠. 일단 이렇게 있고 덧붙여서 공유면 뭐가 또 있다. 공유지 연명부가 붙어 나오는 거고 그 토지가 아파트 부지다. 그러면은 대지권 등록부로 붙어서 나오는 거라고. 되셨습니까? 예, 이렇게 되는 게 지적 공부 일체성의 개념이고. 자, 그 다음에 자 볼게요. 부천시 중동 맨날 이게 20년째 부천시 중동하고 있거든요. 여기 살지는 않아요. 예, 근데 이제 글씨가 두 글씨라서 그냥 쓰는 거예요. 이태원동 하면 네 글자라서 쓰기 어려워서 부천시 중동 쓰는 거예요. 자, 부천시 중동이 이렇게 있다. 그럼 중동이 뭐죠? 지적에서는 어떤 개념? 지번 부여죠. 지번 부여죠. 그럼 중동에 지번 쭉 붙이고 옆에 상동이 있다. 그러면 상동에 지번 쭉 붙이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중동이 이렇게 이제 행정구역이 이렇게 있으면 중동을 한 장의 지도에다가는 못 그려요.
우리 지적도 임야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장에다가 그린 게 아니라 여러 장으로 나눠서 그려. 그래서 여기 만약에 중동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미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동을 지금 12장의 도면으로 나눠 그린 거예요. 이해되시나? 요게 중동인데 중동을 몇 장으로 나눠서 12장으로 나눠서 그렸다고 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요렇게 100번지가 있다고 할게요. 중동 100번지. 그럼 이 중동 100번지가 등록되어 있는 지적공부. 중동 100번지라고 한 토지가 등록된 지적공부. 그냥 100번지니까 토지대장 있고 지적도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토지대장, 지적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토지대장. 자, 보시면. 자, 요거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요거는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하실 건데, 최소 2문제 이상, 많이 나올 땐 4문제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토지대장이 이렇게 있으면, 저하고 공부하실 때는, 자, 요렇게 먼저 그리시고, 이렇게, 니은자. 저랑 할 땐 니은자라고 그래요. 니은자. 자, 그럼 토지대장이 양식인데, 여러분들, 그 교재에는 양식하고 좀 다릅니다. 교재에는 양식하고, 교재 양식에는 옆에 막 발급번호 막 이런 거 나온다 그랬잖아요. 시험용이 아니라서, 제가 시험용은 이 구양식이 더 편해요. 그래서 제 책에는 이제 구양식으로 나올 거예요. 자, 일단 니은자가 나와야 돼요. 자, 뭐가 나옵니까? 고유번호, 소재, 지번. 자, 일단 아는 것부터 쓸게요. 자, 경기도, 부천시. 지금 스토리는 다 연결되는 거예요. 부천시 중동 100번지 토지대장 쓰겠다고. 부천시 중동, 지번은 100번 이렇게 쓰는 거라고요. 중동 100. 근데 이 중동 100번지,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를요, 고유한 번호를 매겨놨어. 우리나라 모든 토지에다가 뭘 매겨놨다고요? 고유한 번호. 그럼 원래 토지에다가 번호 매긴 게 뭐죠? 지번이잖아요. 그럼 100번지다. 자, 100번지다 그러면 어떤 토지인지 알 수 있나요? 자, 100번지다 그러면 어떤 토지인지 알 수 있어요? 모르죠? 앞에 뭐가 붙어야 돼? 경기도, 부천시, 중동, 100번지 이래야지 어떤 토지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행정구역까지를 다 번호로 만든 게 고유번호예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책에 보시면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냐면요. 356페이지 하고 있어요. 자, 356페이지에 보시면 저 밑에 쪽에 고유번호 보이세요? 예, 그래서 무슨 번호라고요? 이름이? 토지의 무슨 고유한 번호. 그럼 토지의 번호가 지번인데 지번만 가지고 모르니까 앞에 행정구역까지를 번호로 바꾼 걸 뭐라고 한다? 고유번호. 그럼 총 몇 자리로 되어 있냐면 19자리입니다. 몇 자리? 19자리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크나요? 그럼 요 뒤쪽 8개 있죠? 19개 중 요 뒤쪽 8개, 요게 지번이에요. 뒤에 8개가 지번이라고, 지번. 그러면 지번은 아까 본번하고 부번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이 번호 8개를 또 반으로 나누면 앞쪽 4개는 본번. 구성 이해되십니까? 8개 다 앞쪽 4개가 본번, 뒤에 4개가 부번. 그럼 요 토지는 몇 번지라는 얘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책에 있는 거. 365에 87번지다 이런 뜻이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 지번이 4자리일 수도 있잖아. 본번이 4자리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 4개씩 만든 거예요. 뒤에 8개가 뭐고? 지번 얘기하는 거고. 그럼 앞에 이제 어떤 토지인지 알려면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행정구역이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행정구역, 무슨 시, 무슨 도, 무슨 시, 무슨 동 이런 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행정구역을 얘기한 게 10자리입니다. 앞에 10자리는 뭘 얘기한다? 행정구역, 행정. 그런데 보세요. 경기도, 부천시, 중동 산 100번지면 어떡할 거예요? 이해되시나? 앞에 10개가 뭐예요? 앞에 10개가 행정구역 얘기하는 거라 했잖아요. 행정구역 얘기하고 뒤에 8개가 지번. 근데 경기도, 부천시, 중동
산 100번지래. 산 100번지래. 그럼 산자도 번호로 바꾼 거예요. 그게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냥 중동 100번지다 그러면 여기가 1이야. 근데 산 100번지면 2라고 쓴다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11번째자, 이게 몇 번째? 11번째. 앞에 10개는 뭐 얘기하는 거고, 앞에 10개는 무슨 시 무슨 구, 이거 행정구역 얘기하는 거고, 그럼 11번째짜리 여기가 1 아니면 2거든요? 1이면은 어디에 있는 거고, 그냥 토지대장에 있는 거고, 2면 임야대장에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구성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만약에 중동 100번지, 경기도 부천시 중동이다 그럼 이제 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번호가 나오고 그냥 100번지다 그러면 1, 그냥 100번지니까 1, 토지대장에 있는 거니까 1, 그 다음에 100번지니까 0, 1, 0, 0, 0, 0, 0, 0 이렇게 돼 있겠지. 이해되시죠? 산 100번지다 그러면 2, 그렇지. 2, 0, 1, 0, 0, 0, 0, 0 이렇게 돼 있겠죠. 예, 이걸 무슨 번호라고 한다? 고유번호. 옛날에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고유번호를 통해서 지목을 알 수 있다. 고유번호를 통해서 지목을 알 수 있다. X죠? 지목은 안 나타나잖아요. 고유번호를 통해서 행정구역 알 수 있나? 행정구역 알고, 그 다음에 토지대장에 있는 건지, 임야대장에 있는 건지 알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집원. 알 수 있다. 이거 세 개를 가지고 만든 번호를 뭐라고 하겠다? 고유번호, 그럽니다. 예, 고유번호.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자, 그래서 경기도 부천시 중동 100번지에 고유번호가 쭉 있겠죠? 네, 고유번호. 자, 쭉 써져 있습니다. 자, 고유번호 써져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나오고? 소재, 그 다음에 집원. 자, 그럼 요 세 개는 대장 형식에는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저랑 같이 할 때는 니은자라고 할 거라고. 어디 가서 니은자 얘기하지 말고 저랑 하실 때. 고유번호, 소재, 집원. 요 니은자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중동 100번지가요, 지적도에 그려져 있나요? 중동 100번지가 지적도에 그려져 있나? 중동에 지적도가 몇 장이 있는데, 아까 12장이 있는데, 중동은 100번지가 여기에 있다고. 그럼 몇 번 도면이 있을까? 5번 도면. 그럼 몇 번 도면이 있는지를 써준다고. 이해되십니까? 예, 자, 그러면, 자, 여기다가 도면번호, 그쵸. 제5호. 호라고 불러요. 제5호 이렇게 쓰고요. 그럼 그 지도에는 축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축척이 몇이다 해서 축척, 뭐 1000분의 1이냐, 500분의 1이냐 이런 거 축척 써주고, 장번호는 페이지 숫자예요. 비거 이거는 의미 없습니다. 자, 이렇게 토지장 위쪽에 나오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해가지고 좀 낫죠? 지난번에 한번 이거 보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1년 동안 보시는데 워낙 자주 나오는 거라서. 자, 요렇게 나눈다 그랬죠? 자, 니은자 밑으로 가면 양쪽으로 나누세요. 양쪽에 나눠서 보면 왼쪽이 뭐가 나오고, 토지의 표시. 이렇게 왼쪽은 토지의 표시. 눈두장 찍어야 됩니다. 오른쪽은 소유자, 왼쪽은 토지의 표시, 오른쪽은 소유자. 토지의 표시에서 지목, 면적, 사유. 자, 이 중동 100번지가 옛날에 논이었어요. 논. 그럼 지목, 답. 우리 아까 했어요. 지목. 논이면 답. 면적. 자, 이렇게 나왔다 할게요. 15,000제곱미터. 이거, 자, 옛날 일제 때는 등록 못 했다가 전쟁 끝나고, 6.25 끝나고, 자, 54년도에 처음 등록했다고 할게요. 54년도요. 자, 1월 9일 날 처음 등록했어요. 그 뭐죠? 신규 등록. 처음 등록하는 거. 처음 등록하는 걸 뭐라고 한다? 신규 등록. 그러면, 자, 이게요, 임야대장이 있었던 건데요. 옛날에는 임야였는데, 54년도에 요 토지대장으로 옮긴 거야. 그럼 등록 전환. 들리세요? 신규 등록은 처음 등록하는 게 신규 등록. 등록 전환은 어디에 있다가? 임야대장에 있다가 토지대장으로 옮기는 게 등록 전환. 그런 사유를 쓴다고. 이해되시죠? 예, 사유. 그럼 이제 여기다가 신규 등록 이렇게 쓸게요. 신규 등록. 자,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자꾸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요. 요게 요렇게 바뀔 수 있나? 예, 여기다가 중동 신도시 지으면서 아파트, 집 지었다고 할게요. 그럼 지목을
대로 바꿔요. 자, 신도지. 자, 94년도 9월 11일 날. 지목 변경. 들리십니까? 예,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자, 요게 왼쪽 라인에 있네. 왼쪽. 저하고 같이 할 때 니은자 밑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 나누세요. 왼쪽은 뭐가 나온다? 토지의 표시. 오른쪽은 소유자. 토지 표시에서 뭐 나와요? 지목, 면적, 사유 이렇게 나옵니다. 지목 바뀔 수도 있고, 지목이 바뀔 수 있잖아요. 지금 보셨잖아요. 면적도 바뀔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뀔 때마다 이유를 써야 되냐고. 이렇게 사유. 요 사유는 요게 바뀌는 사유죠. 토지 표시가 바뀌는 사유. 토지 표시가 바뀌는 걸 토지 이동이라 한다. 뭐라고 한다고요? 토지 이동. 그래서 요 사유는 토지 이동 사유를 쓰는 거예요. 언제 지목 변경했는지, 언제 분할했는지 요걸 써줍니다. 자, 그다음 밑에 쪽은 부수적인 거예요. 밑에 쪽은 이제 그래서 작게 썼어요. 자, 별 의미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에 뭐가 나옵니까? 소유자. 소유자를 쓸 때는 5개를 꼭 써라. 소유자를 쓸 때는 5개를 꼭 써라. 일단 인적사항 3개 쓰고. 상식으로 하시면 돼요. 상식. 이건 상식이다 생각하세요. 소유자 쓸 때 일단 인적사항 써야 되냐고.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인적사항을 쓰고 그럼 소유자가 바뀔 때마다 바뀐 날짜 써야 된다고. 소유자가 바뀔 수 있잖아. 바뀌는 날짜 쓰고 바뀐 원인 쓴다고. 그래서 변동 일자고 변동 원인. 그럼 몇 개예요? 5개, 5개. 그럼 소유자를 쓴다는 건 5개 쓰는 거예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하고 바뀐 날짜하고 원인. 이렇게 쓰는 게 무엇에 관한 거요? 소유자에 관한 거. 이게 중동 100번지 토지장 모양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이게 중동 100번지 하다가요. 처음으로 찾아봤어요. 검색했는데 없더라고. 중동 100번지는 없어. 중동이. 지번이 없을 수도 있냐고. 아까 제가 세월이 흐르면서 지번이 결번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했죠. 네, 자, 이게 이제 중동 100번지 토지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요, 만약에 공유야. 이 중동 100번지가 세 사람 갑을병이 공유할 수도 있죠. 그러면 갑을병 세 사람의 지분을 토지대장에다가 쓸 수는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여기에다가는요, 갑외이명 이렇게 써요. 여기 토지대장에는 갑 왜, 이명,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람들은 뭘 봐야 하나? 공유지 연명부. 그럼 여기 이제 덧붙여서 뭐가 있다? 공유지 연명부. 자, 그럼 공유지 연명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거 이름이 뭡니까? 공유지 연명부. 책에도 있죠? 공유지 연명부. 자, 그러면 니은자는 공통.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니은자는 공통이라고. 자, 니은자가 뭐예요? 니은자. 우리끼리 하는 니은자. 고유번호, 소재, 지방. 눈도장 찍으시라고. 고유번호, 소재, 저절로 외워질 겁니다. 이제 내년에 시험 보실 때는 그냥 보여요. 고유번호, 소재, 지방. 그럼 중동 100번지가 공유다. 그럼 아까 토지장 있고 덧붙여서 하나 더 나온다고. 공유지, 여명부. 그럼 고유번호 써져 있고 경기도 부천시 중동 똑같이 써 있겠죠. 써 있고 자, 장번호 비번호 의미 없고요. 자, 그다음에 밑을 내려볼게요. 공유지 연명부에서 뭐가 나옵니까? 변동 1. 그다음에 변동 원인. 그다음에 소유권 지분. 소유권 지분. 자, 그다음에 소유자의 주소, 등록번호, 성명. 자, 이렇게 나눠지고요. 오른쪽은 반복된 거예요. 왼쪽, 오른쪽 이게 지금 반복된 거라고. 종이 아끼려고 이렇게 양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요 그림은요. 요 그림은 아까 토지대장의 오른쪽 그림이죠. 왼쪽은 뭐였죠? 토지대장의. 토지의 표시. 오른쪽은 소유자. 소유자 하면 기본적으로 뭐 나온다? 5개. 소유자의 인적사항 5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변동 일자고 변동 원인. 거기에다가 공유니까 지분 칸 하나 더 만든 거죠. 지분 공유니까 지분 칸 하나 더 있는 게 뭐다? 공유지 연명부. 이미지로 보세요. 공유지 연명부에 뭐가 나온다? 소유권의 지분이 나옵니다. 갑 얼마, 을 얼마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공유지 연명부. 그러면 시험 문제 이런 거예요. 공유지 연명부에 지목을 등록한다. X.
그럼 지목이니 면적이니 이런 거는 왼쪽에 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문제 푸실 때 토지대장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처음이니까 그런데 저절로 외워집니다. 토지대장 이미지가 있으면 니은자 나오고 니은자 고유번호 소재 집어 니은자 나오고 왼쪽 오른쪽 나눠서 왼쪽은 토지의 표시에서 지목 면적 사유 이렇게 나왔고 오른쪽은 소유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공유지 연명부에는 토지의 표시 쪽은 쓸 필요가 없죠. 지목이 뭐다 면적이 뭐다라고 하는 건 이미 어디에 다 써져 있어. 토지대장 제가 아까 동사에서 띄면 공유지 연명부만 나오지 않는다 그랬죠. 뭐부터 나오고 토지대장 먼저 나오고 뒷장에 공유지 연명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목 면적은 이미 어디 다 써져 있는데 토지대장에 이미 써져 있는데 공유지 연명부에서 또 쓸 필요는 없고 필요한 것만 쓴다고. 그럼 토지대장에서 오른쪽 얘기 무엇에 관한 거? 소유자에 관한 거. 그럼 아까 토지대장에 있던 5개에다가 덧붙여서 뭐 하나 더 써라. 소유권의 지분 이렇게 나오는 게 뭐다? 공유지 연명. 자꾸 하시면 돼요. 공유지 연명부. 이해되세요? 예, 이미지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중동 100번지가 그냥 공유가 아니라 아파트 부지인 공유래요. 이 중동 100번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죠. 그럼 중동 100번지는 이제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분양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럼 아파트 소유자들이 지분 다 갖고 있죠. 그럼 그런 토지에 대한 공유 지분을 대지권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대지권. 그럼 대지권이 있는 토지면 대지권 등록부라고 만들어. 뭐라고 만든다고요? 대지권 등록부. 자, 그러면 대지권 등록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책에도 있을 거예요. 대지권 등록부. 니은자는 다 똑같다. 믿어지세요? 니은자는 다 똑같아요. 뭐 고유번호 니은자 한 번 더 해. 지겹더라 할 거야. 한 100번 더. 저는 10,000번도 더 했거든. 고유번호 소재 집어. 이게 니은자예요. 고유번호 소재 집어. 그러면 이게 부천시 중동 100번지가 자 삼성 아파트 부지다. 그럼 토지대장 있고 그 다음에 공유전명부는 없어. 일반적인 공유일 때 공유전명부로 만들고 대지권이 있을 때는 대지권 등록부로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지권 등록부는 특수한 공유전명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공유면 공유전명부로 가는 거고 대지권이면 대지권 등록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오고 자, 그럼 요 두 개는요. 요 두 개는 양식은 있는데 의미 없습니다. 이건 생략하셔도 좋고요. 자, 그럼 밑에 쪽으로 가볼게요. 뭐가 나오죠? 밑에 쪽에 한번 보세요. 변동인, 변동 원인 나오고 그 다음에 소유권의 지분, 그 다음에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러면 이 모양은 아까 공유지 연명부랑 똑같아요. 아까 공유지 연명부에 나오는 게 이거였잖아요. 인적사항에다가 변동일자에서 소유권, 지분. 그러면 대지권 등록부는 특수한 공유지 연명부라고 했죠. 대지권 등록부도 바탕은 공유지 연명부라고. 그럼 공유지 연명부에 있는 거 그대로에다가 3개를 추가해서 쓴 거예요. 뭐라고 하는 것은 이게 대지권 등록부라고 하는 것은 공유지 연명부 그대로에다가 3개를 더 쓴 거라고. 그래서 만든 장부 이름이 대지권 등록부. 그럼 대지권이 있다는 얘기는 여기 아파트 있다는 얘기네. 아파트. 그럼 아파트 이름 나와야 돼. 건물의 명칭. 보이세요? 뭐라고요? 건물의 명칭. 자, 삼성 아파트. 삼성 아파트. 자, 그럼 보세요. 이게 지금 경기도 부천시 중동 100번지의 대지권 등록부잖아요. 그럼 중동 100번지에 삼성 아파트 있다고 할게요. 그럼 중동 100번지는 지분을 누가 갖고 있죠? 삼성 아파트. 소유자들이 다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01동 501호하고 103동 501호하고 대지분 다를 수 있네. 101동은 34평형이고 105동은 25평형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호수별로 갖고 있는 거예요. 대지 지분은 무엇별로? 호수. 그 호수를 우리가 법률용어로 뭐라 그래요? 네, 구분소유. 민법상 표현은 구분소유. 그 다음에 우리 공시법 할 때는 전유부분이라고 하시면 돼. 뭐라고 한다고요? 전유. 집합권법상 표현이에요. 뭐라고 한다고요? 전유부분. 그럼 이게 몇 동 몇 톤지가 나와야 된다고. 이해되십니까? 호수별로 대지권을 갖고 있나요?
다시 101동 501호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대지권, 503호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대지권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호수별로 대지권 등록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호수별로. 그럼 그 호수 써줘야 돼. 그래서 뭘 써주라고요? 무슨 부분 건물의 표시?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101동 제자는 생략할게요. 501호. 이런 식으로 써져 있어요. 자, 그럼 501호의 대지권 등록부네. 지금 보여드리는 게 중동 100번지에 있는 삼성아파트의 101동 501호의 뭐예요? 대지권 등록부. 그럼 이 사람이 대지집은 얼마인지 써줘야 되겠죠? 그럼 그 밑에다가 대지권 비율. 그래가지고 몇 불에 몇 이렇게 써주는 거라고. 이미지 이해되십니까? 예, 자, 그럼 제가 동그라미 아무거나 친 거 아니에요. 3개 쳤습니다. 3개 한번 읽어보실래요? 전유분 건물의 표시, 건물의 명칭, 그 다음에 대지권 비율. 이렇게 3개가 더 나오는 게 대지권 등록부이다. 대지권 등록부이다. 어디에다가 3개가 더 나온다고요? 공유지 연명부. 그렇죠. 공유지 연명부. 그러면 공유지 연명부 이미지 떠오르시고, 공유지 연명부는 토지대장에서 왼쪽 거 안 나오죠? 토지대장은 왼쪽 오른쪽 나눠졌었는데 공유지 연명부는 왼쪽, 토지 표시는 안 나오고 공유니까 지분 칸 하나 더 있는 게 뭐다? 지분 칸 하나 있는 게 공유지 연명부고, 공유지 연명부 그대로에다가 3개 추가해서 쓰면 그게 뭐고? 대지권 등록부. 되셨죠? 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이제 작년, 재작년 계속 연속해서 나왔던 문제가 이런 문제였어요. 다음 중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의 공통적인 등록사항은? 좀 무슨 문제인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음 중 공유지 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의 공통적인 등록사항은?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럼 결국은 공유지 연명부로 온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공통적인 거 물어봤잖아요. 그럼 결국은 공유지 연명부 물어본 거죠? 공유지 연명부에 나오는 건 그대로 다 어디에 다 나와. 대지권 등록부에 다 나오는 거니까 공통적인 거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3개를 추가하면 대지권 등록부에만 나오는 겁니다. 대지권 등록부에 추가되는 건 뭐다? 아파트 이름, 그 다음에 몇 동 몇 호, 전유분 건물의 표시, 그 다음에 대지권 비율. 이렇게 3개가 추가되면 그걸 뭐라고 한다? 대지권 등록부. 이미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셨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대장이에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 임야대장도 양식은 똑같아. 그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하셨고, 그 다음에 도면하면은 지적도, 임야도, 이렇게 지적도, 임야도. 그래서 지적도는 그냥 책에 있는 걸로 보여드립니다. 자, 여기에 뭐예요? 이게 지적도예요. 지적도. 이 이름이 뭐라고요? 지적도. 이렇게 나옵니다. 지적도고요. 자, 전체로 보시면은요. 자, 이 지도 이름이 뭡니까? 이 지도 이름이? 이 지도 이름이 뭐예요? 요 지적도, 요 지적도죠? 무슨 군, 땡땡군, 땡땡면, 땡땡리 지적도잖아요. 이게 이 지도 이름이라고. 이 지도 이름. 여기까지가, 요게 제명이라고 그래요. 제목이라고, 제목. 이 지도 이름을 뭐라고 한다? 제명. 자, 이 지도 이름 뭐예요? 땡땡군, 땡땡면, 땡땡리 지적도. 이게 지도 이름. 이걸 뭐라고 한다? 제명. 자, 그러면 이 땡땡리에 지적도가 한 장 있어요. 자, 아까 우리나라 리를 기준으로 도면을 만들 때 여러 장이 있었냐고. 아까 중동도 12장 있었잖아요. 그럼 이 땡땡리 지적도가 총 몇 장인데 몇 장 중 이거는 제 몇 호다 이렇게 써준 거죠. 몇 장 중 제 몇 호. 이게 도면 번호죠. 이게 도면의 번호예요. 도면 번호. 그다음에 도면에는 뭐가 나온다? 축척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보시면 14번지 전 보이세요? 이 지도 보시면, 이 지도. 여기 보이세요? 14, 이건 지번이고, 전하면 지목, 이렇게 됐고, 15, 전. 450이 도라고 써있어. 그럼 이건 뭐죠? 도로예요. 450번지 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 쭉쭉쭉 보시면, 근데 여기는 허였네? 여백으로 비어져 있는데 보이시죠? 비어져 있고, 여기 뭐라고 쓰면 산. 그럼 요거는 임야대장에 있는 토지다 이 뜻이에요. 비어져 있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 임야대장. 그럼 임야대장에 있는 토지는 임야도에 그려져 있는 거죠?
지금 이거 보는 건 뭐라고요? 지적도는 토지 대장에 있는 토지만 그려놓은 겁니다. 임야대장 토지랑 나눠져 있다. 그래서 임야대장 토지는 어디에 그려져 있고 임야도에 그려져 있고요. 이렇게 이미지를 보시고, 그다음에 요 밑에는 지금 잘렸는데 이걸 도각선이라고 해요. 요 외곽선, 요 보이세요? 도면을 제도할 때 요 외곽선, 요것을 도곽선이라고 합니다. 예, 요걸 뭐라고 한다? 도곽선, 이렇게 표해요. 도곽선. 그리고 요게 뭘까요? 요게 경계예요. 경계. 아까 지도에다 이게 선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경계. 이건 다 직선입니다. 지금 보이는 곡선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다 뭐라고요? 직선. 이게 경계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토지가 있겠죠? 28번지 답 밑에 몇 번지가 있을까? 모르겠어.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돼요. 요걸 색인도라고 하는데, 자, 뭐라고 한다고요? 색인도. 그럼 이 색인도가 이 십자가 그리면 되어 있잖아요. 십자가. 그러면 이건 뭔 얘기냐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그럼 만약에 지금 보고 있는 도면이 5번 도면이다. 그럼 5번 도면 여기가 도각선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 요 위쪽에도 토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위쪽 토지를 보고 싶으면 2번 도면을 찾아봐라. 왼쪽을 더 보고 싶으면 6번 도면을 찾아봐라. 이렇게 이 도면이 옆에 도면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표시한 그림을 색인도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색인도. 이미지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가운데 있는 숫자가 이 도면의 번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5번으로, 여기가 4, 5, 6, 여기가 2, 9. 그러면서 요건 몇 번 도면이고, 여기가 5번 도면이고, 밑에 있는 거 찾으려면 9번 도면 찾아라. 요 그림, 요 십자가 그림을 뭐라고 한다? 색인도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없지만, 여기에 실제로는, 자, 만약에 이렇게 있다 할게요. 여기 뭘 나타낸 건가? 건물이에요. 건물. 도면에 무엇도 표시한다. 건물도 표시한다. 우리 교재에 있는 도면에는 없지만 무엇도 표시해 주어라. 건물도 표시해 주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게 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측량할 때 공부하실 건데, 측량을 하려면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기준점이라는 게 있어야 돼. 그러면 이 땅에 이게 박혀져 있거든요. 우리나라 전역에 기준점들이 박혀져 있는데, 지도에다가 요 자리에 이런 기준점이 있다고 이게 표시를 해둬요. 그럼 요 표시해놓은 게 이거 뭐다? 지적 기준점 표시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없지만은 규범적으로는 도면에 이런 것도 등록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도면의 등록 사항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도면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요건 됐고요. 책을 보시면, 자, 토지대장 하셨고, 자, 요거 볼까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금 7개 중에서 6개까지 한 거예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원 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 다음에 지적도, 그 다음에 임야도, 그 다음에 마지막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일단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요, 자,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에 있나요? 자, 아까 그 신도시 이런 데만 좌표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전국에 모든 토지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하는데, 무슨 사업하는데? 도시개발 사업 등, 도시개발 사업. 요런 거 한대. 도시개발 사업. 요런 데는 뭘 만든다? 경계점에 좌표를 등록합니다. 자, 요것도 나중에 제가 깜빡하고 요건 또 빼먹었는데, PPT를 못 만들었는데, 니은자는 똑같아요. 뭐는 똑같다고요? 니은자. 그건 뭐죠? 고유번호, 소재, 집안. 이게 지금 양식. 이런 거는 우리가 법률상이 규정 내용이 아니라서.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사실은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에 부호도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부천시
중동 100번지라. 네. 제가 PPT를 제가 하루 종일 만들었어요. 이거는 아까 그려야 되잖아요. 아까 그 손을 그린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거 하다가 깜빡하고 못 그렸어요. 자, 부천시 중동 100번지. 아까 토지지향 보셨죠? 아까 토지지향 보셨고, 그 다음에 지적도 보셨잖아요. 근데 중동이 신도시다. 그럼 모두 있는 거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있어요. 그럼 경기도 부천시 중동 100번지에 뭘 쓰겠다? 경계점에 좌표를 쓰겠다. 그럼 중동 100번지가 자, 이런 모양이래요. 이해되십니까? 중동 100번지가 이런 모양이래. 그럼 경계점이 몇 개 있을까요? 4개가 있겠죠. 그럼 4개를 경계점에다가 번호를 매겨요. 이렇게. 여기에 1번 경계점, 2번 경계점, 3번, 4번 이 경계점에 번호 매긴 거 있죠? 이 번호를 부호라고 불러요. 뭐라고 한다고요? 부호. 여기 보이세요? 뭐라고 한다? 부호. 그러면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요 경계점은 중동 100번지는 부호가 몇 번까지? 4번까지. 1번 경계점. 그럼 1번 경계점의 좌표가 X좌표 얼마? Y좌표 얼마? 이런 식으로 써져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예, 그냥 써져 있어요. 봐도 모르는데 어쨌든 써져 있어요. 이렇게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좌표가 써져 있고 옆에는 저 또 추가한 것 뿐이고. 그러면 요것만 써져 있으면 사람들이 부호 써져 있고 좌표 써져 있으면 숫자만 써져 있으면 어지럽죠? 우리는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더 쉽잖아요. 그래서 알기 쉽도록, 국민이 알기 쉽도록 왼쪽에다 이렇게 모양을 그려준다고. 이해되십니까? 예, 중동 100번지의 부호가 4개 있는데 요런 모양의 토지다라고 이 그림을 보여줘. 이 그림을 부호도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부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부호라는 말은 용어는 여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어디에 나오는 말이다? 경계점, 좌표, 경계점, 좌표. 자, 여기까지 지적 공부. 그 다음에 책에 나오는 이 다음에 공부하시는 관리에 관한 얘기인데 그건 부수적인 거니까 예, 여기 등록상이 제일 중요해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자, 올해 어떻게 나왔나 한번 볼게요. 네, 조금 머리 아프실 수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지적 공부의 등록상. 자, 1번. 자, 연결이 옳은 것 고르라 그랬어요. 자, 한번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라고. 토지 대장이에요. 지목 나오던가요? 왼쪽에, 아까, 지목, 오케이. 면적. 아까 나왔어요. 경계. 이건 선이니까 안 나와. 틀렸고. 자, 경계점. 좌표 들어 마지막에 본 거 집원 나와요. 예, 집원이 나와야 어떤 토지인지 알죠. 집원 나오고 고유번호 니은 자는 다 똑같다. 고유번호 소재 집원 고유번호 소재 집원이 니은 자였어요. 나오고 오케이. 그 다음에 도면번호 볼까요? 도면번호 나옵니다. 여기 지금 거기 안 나오죠? 양식이 안 나오죠? 내 친구 상곤이가 나오네. 여기 보이세요? 도면번호 나와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제 양식으로 요 책에 있는 양식 말고 시험은 법률 규정으로 내요. 양식으로 내는 게 아니라 법률 규정으로 내요. 도면번호 나와요. 좌표 등록부에다가요. 자, 이런 얘기예요. 좌표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옆에는 몇 번지가 있는지를 그림을 보고 싶어. 아까 좌표 등록부는 중동 100번지 좌표 등록부 보고 있으면은 중동 100번지만 나오죠? 중동 100번지가 이런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 옆에는 어떤 토지가 몇 번지가 있고 옆에 있는 토지는 어떤 모양인지 모르죠? 그럼 뭘 봐야 알아요? 지도를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아까 지적도에는 옆에도 같이 나오냐고. 다시, 자, 지적도에는 한 필지만 그려져 있는 거 아니죠? 여러 필지가 같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럼 옆에까지 다 전체적으로 보고 싶다. 그럼 지도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가 몇 번 도면에 있다라고 써줘. 몇 번 도면에 이 토지가 등록되어 있다고 도면 번호를 써줘요. 이해되시죠? 예, 도면 번호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볼게요. 자, 도면 번호
나옵니다. 자, 공유지 영명부. 자, 뭐예요? 공유지 영명부. 자, 공유지 영명부에 집원 나와요. 예, 집원 나오고, 그 다음에 지목 나오고요. 안 나오고. 공유지 영명부는 어떤 모양이었죠? 공유지 연면은 공유니까 만든 거야. 그럼 토지대장 중에서 왼쪽 건 안 나와? 토지대장에서 왼쪽 건 안 나와? 왼쪽 거는 지목, 면적, 사유는 안 나와. 그래서 면적, 지목 안 나옵니다. 소유권 지분 나오나요? 네, 지분은 나오네요. 자, 대지권 등록부, 좌표 안 나오죠? 대지권 등록부. 좌표 등록부가 아니라 대지권 등록부. 좌표 나오는 건 뭐고? 좌표 등록부. 요건 뭐가 나온다고요? 대지권이 나오는 거. 아까 삼성 아파트 그려져 있는 거 있었잖아요. 좌표 안 나와요. 건물의 이름 나오나요? 아파트 이름은 나오고 대지권 비율 나오고요. 자, 지적도. 자, 지적도에. 자, 아까 지적도 보셨어요?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 위치. 아까 측량 기준점을 이거 그려준다고 했죠? 예. 기준점 나오고요. 도각선 나오나요? 예. 도각선 나오고요. 부호 및 부호도. 요게 틀린 거. 부호 및 부호도는 아까 어디에 나오는 용어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아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 니은자 밑에 어떤 모양? 니은자 밑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니은자 밑에 부호도, 부호 좌표. 뭐라고요? 부호도, 부호 좌표. 부호도, 부호 좌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냥 맛만 보세요. 예, 다 기억이 안 나셔도. 요런 거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년 동안 토지대장은 한 10번 그려보시면 돼요. 연습장에다가. 예? 답 2번이죠. 2번. 저 옳은 거 고르라 했죠? 이거 다 X잖아요. X니까 옳은 게 답은 2번. 답이 중요한 거죠. 답보다는 요런 식으로 문제 내는 거구나. 올해 시험 또 이렇게 났습니다. 요런 식으로 매년 내요. 매년 내는데 많을 때는 4문제도 낸다고. 요런 식으로. 예,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좀 쉬었다 가실 거예요. 예,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삼각점? 예. 삼각점은, 쉬실 분은 쉬시고, 예. 삼각점은 우리가 측량할 때 나오는 얘기인데, 측량할 때는 삼각비를 이용해요.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삼각비 기억나세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기억나세요? 그거 왜 만들어진 거예요? 왜? 측량하려고 만들어요. 측량. 그래서 삼각형을 그리면 한 변의 길이만 두 각을 알면 나머지 길이를 알 수가 있죠. 예, 삼각 비율에 따라서. 그래서 측량은 기본적으로 삼각 측량을 해요. 측량이라고 하는 건 이게 삼각형을 그려가면서 측량한다고. 그래서 삼각 측량 이렇게 불러요. 측량을 다 무슨 측량? 삼각 측량. 그 측량할 때 기준점이다. 그래서 삼각점 이렇게 불러요. 느낌 오세요? 예, 그 정도 느낌만 보시고.